앞으로 여러분들의 호르몬 건강, 호르몬의 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소통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뇌와 여러분 몸의 소통,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의 소통,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 가까이 있는 친구든 그놈들과의 소통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하세요. 유연성 키우자.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정보, 뭐에 좋다, 뭐에 좋다는 정보는 어디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무엇을 풀고 가야 되겠냐면 호르몬이 내 몸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방향이, 역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제목이 호르몬이 조화로워야 갱년기가 즐겁다. 그래서 조화롭다라는 개념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갱년기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시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데, 그럼 갱년기하고 호르몬의 관계, 그 외에 호르몬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까지도 오늘 우리가 호르몬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신경과의 관계입니다. 갱년기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생각하게 돼요? 난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 난소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난소 홀로 호르몬을 분비했다 멈췄다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소화 효소 위에 음식물들이 들어갔을 때 위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잖아요. 위가 혼자 마음대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부위부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분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뭐 중요한 서로의 상관성을 가지고 분비한다. 그런 개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의 주체가 뇌신경계와 호르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뇌는 신경다발과 같은 존재예요. 신경들이 모여서 뇌가 구성이 되고 신경계가 우리 몸 전체에 연결되는데 신경 하나하나가 연결된 그 마디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신경세포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어요? 500억에서 한 1000억 개 정도. 그 많은 신경계가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는 뇌, 그 다음에 신경, 또 연결되어 있는 조직 장기과제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뇌는 몸 전체 모든 장기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모든 부위가 위, 장, 대장, 소장, 여기까지 뇌에 연결되어 있다. 뇌신경세포의 선이고 뇌 구조 자체가 뇌신경 다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비되는 뇌신경 화학물질,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에 전력 역할을 해서 음식에 들어가니까 위에서 호르몬 가스들이 나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음식을 분해시켜요. 그게 또 12장으로 내려가. 그러면 12장 벽에서 CCK라고 하는 호르몬이든 세크레틴 호르몬을 통해서 췌장에서도 호르몬을 나오게 하고 간, 담낭 쪽에서도 호르몬이 흘러나오게 하고 결국은 뇌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뇌가 뭘 통해서 전기선을 통해서 주고 혈관선을 통해서 줘요. 우리 몸은 전체 신경 다발, 신경을 쫙 다 연결되어 있고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걸 다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시스템이 뭐다? 호르몬이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주체는 뇌와 호르몬, 신경과 호르몬이다.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호르몬과 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호르몬이 망가진다. 근본적으로 망가진 거고 신경이 망가졌다. 근본적으로 망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이 먹고 싶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뇌 생각인지 위의 생각인지 세포의 생각인지 누구 생각이에요? 세포 조직에서 야, 너가 미네랄이 부족해. 예를 들면 단백질이 부족해 라는 느낌이 얼른 쪼르륵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면 뇌가 오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관과 뇌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욕구를 외부에서 끌어들이거나 내부에서 그것을 처리해서 쓰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호르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호르몬. 이런 모든 조직 장기들이 스위치를 켜게 일을 시작하게 스타트하게 하기도 하고 확 브레이크 밟아서 스톱하게 생체 활성을 출발도 스톱도 시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 호르몬이 한다. 그 시스템 정보는 신경망을 통해서 하고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탁탁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서 한데 벌써 저까지 들어가 버려. 그래서
단당 상태 설탕 같은 거 먹지 말자 뭐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뇌가 이 오간하고 딱 현미밥 씹고 막김치 석박지김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황홀하게 먹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냥 얘가 먹어. 먹어. 그런 생각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들이 어디에서 오건과 뇌가 작동할 때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욕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더라?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출발을 할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뭐다? 우리 몸 전체의 세포 조직들의 스위치를 켜고 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호르몬이다. 말단인 위다. 예를 들면 난소다. 예를 들면 뭐 고환이다. 그런 데서 뭘 만들어라고 하는 걸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스위치를 켜줘야 거기서 작동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갱년기 환자가 23년도에 7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되고 있어요. 최근 5년간에 우리 자궁 내막증 환자 역시도 50% 이상을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자궁 내막증이라는 뭐겠어요? 자궁 내막이 여기저기 막 형성되는 거예요. 자궁 안에만 형성이 되는데 그냥 뭐 작은 창자에도 붓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생성된다는 것이 자궁 내막증이니까 무서운 거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불을 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관에다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불 어디다 펴야 돼요? 따뜻한 아르목에다 펴야. 그런데 이름을 이불을 그냥 여기저기다 막 까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하면 생리혈이라는 내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한 갱년 증상을 겪는 여성 중에서 실제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이 19.5%에 불과하다. 이게 뭐겠어요?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감기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괜히 짜증도 나고 우울한 눈물도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몸뚱이 병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찾는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특히 호르몬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찾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 시점이에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도 70%는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합병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낭성 증후군도 보면 난소에서 난포가 한 달에 하나씩만 만들어져 가지고 성장해서 막 깨지어서 난자가 나오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난포가 한 달에 하나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자라. 물뚝물뚝 막 자라고 있어. 그게 뭐 다낭성 증후군 환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자분들이 몸에 너무 많이 그런 일이 많은 거야 지금. 그만큼 무슨 일이 벌어졌다? 심각한 스트레스가 다양하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 세계적인 진단율 좀 말씀드렸어요. 약물 치료, 수술, 갱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고작해야 대처 호르몬요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엔 좀 암 발생률이 많이 줄였네요. 47% 이상 올라갔었어요. 몇 년 전만까지도. 근데 지금 20% 얘기하고 있네요. 체중 증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대처법, 호르몬요법을 못 쓰고 있는. 여자분들이 여성 관련된 호르몬 관련된 문제는 병원 가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호르몬 대처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병원 치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성 식품, 민간요법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역시 또 난리치고 있죠. 사실은 중년기라고 해도 갱년기 증상을 누구나 겪게 되어 있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기능은 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증상이라고 하는 건 불편하며 통증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갱년기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질환은 호르몬 불균형에서 온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여성 질환은 식사와 생활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중에 하나가 식사와 생활이잖아요. 그것이 포인트고 누가 만들었다? 생활은 누가 했어요? 그럼 누가 만든 건데 여성 질환은 내가 만들었죠. 뭐 누구예요? EBM 식생활,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 생태 균형 의학 식생활. 몸의 균형, 들어온 영양소의 균형인가요? 내 몸과 함께 가는 내 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삶의 요소들 있죠. 그것과 나의 밸런스, 그런 식사. 이게 호르몬을 움직이더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호르몬을 놓고 뭐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려고 그러는데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 현대의학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늘 통계학으로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해 이 사람도 먹을 수 있어. 당신이 좋아해 저 사람도 먹일 수 있어. 이게 과학이야. 누구나 다 괜찮을 유의성 검증에서 그렇게 과학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EBM이라고 하죠. 근거 중심의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해가지고 호르몬이 뭐냐? 뇌 명령을 받아서 생체 전체의 대사나 생리 현상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면서도 생각과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메신저다. 그러면 우리 호르몬 생성 경로를 보니까 어디에서 뇌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뇌하체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 몸에서 그냥 함부로 만들어져요? 마음대로 움직여요? 전조 증상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뇌는 뭐예요? 오감과 함께 님의 표정도 보고 음식 맛도 보고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을 통해서 뇌가 판단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응수를 해서 반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아, 뇌에서의 반응으로 호르몬을 만들어 놨을 때 난소에서 만드는 시스템으로 모든 조직 위에서 간에서 췌장에서 다 만드는 시스템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알고 보니까 원료가 뭐더라? 콜레스테롤이더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남자나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콜레스테롤이 저소의 도움을 받아서 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단계를 거쳐서 에스트로겐이 형성이 된다. 남성 호르몬을 거쳐서 여성 호르몬이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주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원료를 호르몬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뭐냐 했더니 양질의 지방, 거기 오메가3 불파 지방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고 비타민 B군은 호르몬 대사, 분해 과정에 필수적인 소위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비타민 B군이 합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것들, 호르몬 합성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마그네슘과 아연이 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 기능을 돕고 전반적인 내분비계를 잡아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국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이해할 때 결국은 알아야 될 건 핵심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다라고 하는 것, 비타민 B군과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 종류가 특히나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호르몬 건강은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면 돼.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만드는 지방 섭취가 적어야 많아요. 넘치게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D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면 영양소의 문제가 별로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의 종류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데 호르몬을 만드는 그 주체자는 알고 보니까 뭐 누구였어요?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천엽이었어요. 거기서 뭐가 분비되면 난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난포자극 호르몬은 난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자들이 태어날 때 200만 개 정도의 난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네요. 성장기, 가임기 때까지 한 40만 개 정도가 남고 갱년기 올 때까지 한 400개 정도의 난포를 사용을 한대요. 그 난포는 성장해서 한 달에 하나씩 성장해가지고 하나에서 난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 이것이 결국은 때가 되면 이 호르몬 분비되면서 난포를 성장을 시켜줘. 그렇게 해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황체 형성 호르몬은 이 에스트로겐이 분비된 다음에 그러니까 난자가 형성이 된 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난포 안에서 난자가 이렇게 성장해서 깨어져서 나오잖아요. 남는 물질이 사실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황체 형성 이 호르몬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은 임신을 위해서 안전하게 뭔가 남편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 뭘 썼냐면 에스트로겐은 집을 짓는 목수. 무슨 집을 져요? 자궁벽에 자궁 내막을 만드는. 자궁 내막은 뭐라 그랬어요? 따뜻한 이불이라 그랬어요. 수정체가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이불. 거기는 혈액이 잘 흐르는 혈관 덩어리죠. 따져보면 혈관 덩어리가 자궁 내벽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목수다. 프로게스테론은 뭐다?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그러니까 난자가 나와서 정자를 만나가지고 자궁 쪽으로 가서 착상하는 거죠. 그럴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이나 자궁 근육 쪽의 안정을 뭔가 조절해 주어서 영양 보급 잘 되게끔 관리 보호해 주는 거죠. 에스트로겐은 임신을 위해서 자궁 내막을 두텁게 만들고 유방이나 피부의 탄력도 만들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머리카락을 윤기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 마음도 관리해주고 또 대사를 조율하는 다양한 컨트롤 문제 결국은 LDL, HDL, 콜레스테롤 이게 뭡니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지방들을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간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좀 둔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갱년기라고 해서 대사가 떨어지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이나 자궁 근총의 안정을 잘 조절해 준다. 유선 발육을 도와준다. 체내 수분량을 이뇨 효과를 통해서 붓지 않게 도와주고 식욕이라든지 체온도 조절해주고 수면도 조절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조절로 인해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중요한
목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수정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결국은 뇌에서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는 난포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호르몬, 뇌하수추 전엽에서의 뇌하수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얘는 멀쩡한데 저 난포가 자라고 있는 난소가 불안해 있구나. 거기에 교통이 두절돼 있구나. 전선이 끊겨져 있구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VV 건강이 역시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12장 벽이 굳어버렸어. 그러면 위에서 미집이 쭉 내려가면서 강한 산성이 내려갔을 때 담낭의 수축이 이루어지고 췌장이 수축이어서 담즙과 췌액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응이 안 가. 그러면 그 부위에서 호르몬이 조소가 안 나오는 거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뇌 자체 건강과 부위의 건강이 동시에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질환의 포인트가 그 뭘 부족해서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는 지금 전두현들은 특히 한국 사회 정도는 이미 넘쳐. 영양이 부족하지 않아. 균형과 불균형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호르몬의 균형이 뭐냐? 두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두 호르몬이 정해진 생리주기에 맞춰서 제때 나고 제때 물러나는 상태인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섭생은 적절함, 조화, 균형이니까 제때 나오고 제때 물러나는. 위에서 음식물이 12장벽 쭉 내려오면서 강한 산성이 쭉 내려오면서 알칼리화 된단 말이에요. 알칼리화에서 쭉 내려오면 위에서는 뭐라고요? 산이 나오는 거 중단된단 말이에요. 산을 만드는 호르몬은 스톱되고 이쪽에서는 산을 중화시키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한쪽에서는 중단.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난포에서 난자가 나오고 거기서 남은 것들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만들었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만드신다 했을 때는 뭐예요? 할 일은 많은데 관리는 적다든지 관리는 많은데 적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죠. 근데 대개가 에스트로겐을 통해서 해될 일이 더 크게 강화됐을 때 문제가 많이 돼요. 그 우세라고 그러죠. 많이 분비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아주 피부도 생기있고 잠도 잘 자고 생리주기가 잘 이루어지고 식적으로 감정도 안정적이고 에너지도 항상 활력적이고 자, 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지휘자로 보고 그다음에 연주하는 그 부위별 난소를 뭐라고요? 연주자로 보면서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뭐요? 악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보면 되고 연주하는 자가 난소, 고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런 개념으로서 그래서 완벽하게 조율을 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다음에 흐름은 불균형이 뭐냐? 혼란기인데 어떤 이유로든 한쪽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너무 적어서 밸런스가 깨진 상태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근종이나 생리통, 유방 통증이 올 수가 있다. 보겠어요. 그만큼 목수가 너무 일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짓지 않아야 될 때까지 막 짓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호르몬 결핍은 또 어떤 일이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게 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 홍조, 우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혈관계도 영향을 줘요. 혈관계. 혈관은 그 어때요? 혈관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불구스름한 상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안면 홍조, 갱년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혈액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호르몬의 문제가 혈관의 문제로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균형은 평화로운 파도, 불균형은 통제불능의 태풍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불균형의 주범은 과도한 스트레스 요소들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된 식사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수면 부족, 가공이나 합성된 제품들, 약물이 특히 심하죠. 항생제나 수염제나 스테로이드제나 진통제나 뭐 여러 가지 약물들 이게 결국은 호르몬 균형을 깨는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에요. 다양한 병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뭐 지금까지 막 이런 건 다 잘하셨고 근데 요거 잘못된 습관 요것을 우리가 몰랐었다가 여기 오셔서 아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 된 거예요. 식사, 생활, 균형과 불균형의 의미를 되게 아셨어요? 균형과 불균형의 문제는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시상하부와 연결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부위별로 생성되는 호르몬들 그 자체의 건강 상태, 뇌 상태의 건강 상태에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된다가 바로 뭐예요? 불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10개 준다. 2개 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준다. 이게 다 불통이잖아, 불통. 이게 불균형이에요.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게 주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호르몬의 소통의 부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거든요.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연주자가 손발이 맞지 않을 때 발생된다고 말씀드려왔어요. 먼저 뇌와 난소의 통신 오류, 몸의 호르몬 사령부인 뇌, 시상하부가 극심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 잠을 못 자도 영향 그럴 수 있어요. 뇌가 난소에 호르몬을 만들라라고 하는 신호를 제때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나 또 엉뚱한 신호를 보내게 됐을 때에 생리불순 같은 거, 무월경, 배란장애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 양극화 문제인데 에스트로겐은 세포를 키우는 성질이 있죠. 그다음에 프로에스테론은 이를 억제하는 서로 기량작용을 서로 합니다. 조절해 주는 거죠. 조절의 시스템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조화가 깨졌을 때 필요 이상으로 에스트로겐이 생성된다든지 그래서 비만이 된다든지 다양한 환경 호르몬 종류가 있죠. 그런 스트레스 요소들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나타난다. 자궁이 내막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근종 내막증, 유방, 성종 등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호르몬 공장의 노화는 이제 난소의 노화죠. 노화와 폐경 문제인데 시가 흐르면서 이 난소란 공장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때가 오죠.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화라 갱년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르몬 생성이 끝나면 끝나냐? 그렇지 않다. 결국 여성 호르몬이 끝난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던 모든 것이 중단된다? 말도 안 되죠. 눈 감을 때까지. 그러니까 역할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여자한테 분비되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만 있지 않죠? 남성 호르몬도 있죠. 여자의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남자의 몸에서도 뭐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슴이 커지고 여자스러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한 20%까지가 분비된다고 하죠. 남자들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한 20%, 고환에서 분비되는데 여자들 몸에서 한 5% 정도의 남성 호르몬이 근육에서 피부에서 에스트로겐 난소가 문 닫았어. 끝? 아니요. 어디서? 근육에서 피부에서 혈액에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으로 이제 또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인체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질환은 너무 호르몬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신호가 꼬였어. 스트레스 요소들에 의해서 발생된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분비 조절 시스템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들인데 또 이들 관계성이 깨지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휘자하고 연주자가 따르노라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날 연주해야 될 노래를 놓고 악기 준비를 소위 뭐냐면 잘못 준비했어. 그럴 때도 문제. 복잡하죠? 호르몬 관련성 증상들을 보면 피부 문제, 구역질, 인후통, 유방이 커지고 설사, 변비, 부종, 초조, 우울감, 목, 어깨 결림, 복통, 냉증, 나른하다, 피로. 이게 여성 질환인가요? 호르몬 질환인가요? 여성 질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의 신호가 이 신호는 어디서 오겠어요? 오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상대 환경을 보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 주위 환경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뇌하체를 자극을 해서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초 형성 호르몬을 자극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자궁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고받고 주고받으면 좋은데 따로 논다. 그랬을 때 뭐야? 피드백이 안 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나 자궁질환, 비만, 골다공증, 유산, 불임, 갱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뇌와 함께 인체 전체가 반응하면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중단하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한번 만들어지면 얼마나 살까요?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짧은 몇 분짜리도 있고 몇 시간짜리도 있고 며칠짜리도 있고 다 달라요. 호르몬은 한번 생성되면 폐기 처분이 돼야 돼. 폐부 처분이 안 됐다가는 또 문제가 생겨. 쌓였다가는 사고 나는 거예요. 자, 여성 질환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리전 증후군은 생리 전에 생리와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우리가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대개가 생리가 시작되기 한 2일에서 10일 정도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거, 엔돌핀 같은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감이라든지 편안함에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리 전에 불편한 증상을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생리 전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리통, 생체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아드레날린과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여러 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에 의해서 생리통이 온다는 분들은 그만큼 스트레스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분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없애도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회복도 안 돼. 호르몬 쪽에 좀 보충을 해줘요. 생리불순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활성 주기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고요. 독소의 생활 요소들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리불순이 생기는 건데 지휘자 말을 연주자가 잘 듣지 않으면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죠. 근종은 병을 얘기하기 전에 여성 자궁을 보면 대개가 외층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층이 있고 내막층이 있죠. 근데 외층 거의 사고가 안 나고 근육층에 뭔가 혹이 생기거나 내층의 병이 많이 생기죠. 내층 뭐라 그랬어요? 에스트로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헐어지고 만들어졌다 헐어지고 한 달 지나서 헐고 또 만들어지고 또 헐고 그러는 게 내층에서 이루어져요. 그 내층 그 뭐라 제가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대 같은 따뜻한 온기도 들어오고 혈액도 잘 돌고 하는 그런 이불 그걸 내막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로 크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종은 어디에? 자궁 근육층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자궁이 내가 순환저하 무슨 뭐야 독소로 인해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 산소도 영양소도 호르몬도 잘 움직이질 않아. 그랬을 때 균형이 불통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많이 생긴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기서 표현해놨어요. 여러 개의 난포가 동시에 조금씩 자라다가 배란을 실패했어. 되게 하나만 자라가지고 딱 난자가 탁 깨져 튀어나오면서 수정치료 가야 되는데 우후죽순이 막 나와. 아까 갱년기까지 400개 정도를 쓰는데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자라다가 배란 실패해서 여러 난포들이 포도송이처럼 다낭성으로 형성된 상태를 우리가 난소증후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안드로겐 문제, 생리 문제, 대사 문제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유산과 불인 결국 보겠어요. 내부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유산이 40대에서 20%, 20, 30대에서 30%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20년도의 통계예요. 대도시는 뭐 지역은 한 40% 이상이래죠. 난임 유병률이 35세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어. 결혼 출산이 좀 고령화돼서 그렇다. 기저질환. 사실은 고령화라 얘기하니까 이건데 여러분들 뼈 30대까지는 골밀도가 올라가잖아요. 30대 떨어지기 시작해. 호르몬도 마찬가지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30대까지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해. 떨어지는 막는 방법이 뭐냐? 대체 환경을 만들어야 돼. 대체 환경. 호르몬을 필요로 하는 환경을 우리가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환경을 이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체중. 이건 벌써 병 들어온 상태죠. 저체중도 마찬가지. 기저질환들, 스트레스 요소, 환경 호르몬 문제, 여자분들의 사회활동 문제 이런 것이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뭐겠어요? 내 몸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그 식생활 문화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궁 내막조.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 골반 기관 내부에도 뭐 골반 옆에도 막 창자 위에도 막 정식을 한 상태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그래요. 에스트로겐 과도 분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들에 의해서 신진대사 문제. 뭘 이야기해요? 신진대사 문제는 독소 매연을 이야기하니까 독소 매연이 생기니까 자체가 또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신경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니까 복부 비만,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인해서 복부 중심의 체지방이 축적되는 상태인데 사실 여러분들 경험하셨지만 섭생을 하니까 어디 지방이 제일 먼저 빠져요? 복부가 제일 먼저 빠지는 거 경험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호르몬 문제야.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만 호르몬이 키다. 근데 자꾸 비만하면 칼로리 땡이에요. 땡. 비만은 호르몬이다. 골다공증은 칼슘 흡수와 관련돼서 근데 칼슘 흡수를 돕는 게 비타민 D인데 촉매 작용이 뭐라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다. 호르몬과 칼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갱년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갱년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면장애, 안면홍조, 발한, 식은땀이 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차게 느껴지는 거, 열감, 복부 비만, 골다공증 이런 것들 뭐 무력감, 우울감, 정신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남자 역시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여자분들은 에스트로겐이 푹 감소되지만 남자들은 서서히 이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남자들이 만성 피로, 근육량 감소, 성욕감 때 발기부전, 무기력, 집중력 저하, 자신감 상실 호르몬 균형 맞추기 전략을 제가 작성해 봤어요. 자, 갱년기란 난소에서의 이 문제가 문을 닫으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인데 부족하니까 뭐를 이용하다? 천연 맞춤 물질들을 좀 참고를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천연 물질이라고 해도 뭐냐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돼. 예를 들면 당귀다. 천연 호르몬이야. 그런데 누가 당귀는 S성질이니까
S가 썼다가는 오히려 더 거꾸로 가. M이 썼을 때는 도움을 받아. 석류 무슨 성질이에요? S 성질이야. 그러니까 M이 석류를 잡수면 도움을 받아. 근데 S가 섭취했을 때는 또 스트레스 요소가 돼버려. 더 균형을 불균형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식도 M 성질이니 S가 섭취했을 때는 거꾸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질이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영양소로해서 멸치라든지 유제품 같은 것도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햇빛을 쏘는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자라는 것이 식단으로 도움을 받자라는 거 하나. 근데 이제 포인트는 2, 3번이야. 전략은. 근육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난소가 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근육과 지방이 호르몬 대사를 일부 대신해 준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자.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도 필요하다. 그래서 단백질도 몸에서 잘 쓰여지는 활성형 단백질을 섭취하자는 거죠. 그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면 그때 또 역시 뭐다? 인슐린 저항성을 거부하는 그런 그 물질은 저항하는 물질, 항원성 단백질이죠.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대사 효율에 악영향을 줘. 오히려 단백질을 잘못 섭취했을 때는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또 연구에 하면 인슐린 불안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이미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체지방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견과류, 해산물 등 불포화 지방산을 타입에 맞게 섭취하고, 너무 몸집이 너무 없을 때는 에스트로겐 합성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또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 체중을 조금,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 얘기가 말은 적게 하시고 기대는 줄이고 운동은 더 하고 더 머리를 더 쓰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른 생활 습관은 뇌신경과 안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율신경계도 역시 불안해질 수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마음 관리를 위해서 항상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면 또 좋은 것도 더 사주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 좋은 감사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죠. 바른 생활 그 리듬을 특히 우리가 해줘야 뇌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파퇴해야 됩니다. 꿀잠 11시 이전부터 새벽 3시 이후까지는 아주 꼭 꿀잠을 자야 돼. 뇌가 푹 쉬어야 지휘자가 정신 차려 살 거 아니야. 그냥 졸면서 있다가는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어깨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꿀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자기 전에 좀 마음을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체온 문제는 몸이 차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예요. 너무 뜨거워도 스트레스지만 그래서 적절한 체온 관리가 중요하다. 옷을 여러 번 겹쳐 입는 것도 아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량기는 병이 아니라 몸의 운영 체계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근육의 상태를 좀 늘려서 그런 새로운 지원도 좀 받고, 또 대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대체 호르몬이면 에스트로겐 대신 여성 호르몬 대신 남성 호르몬 대신 대체해 줄 수 있는 호르몬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신장 위에 깔때기처럼 붙어 있는 이 부신에서 생성이 돼요. 근육에서 피부에서도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대체 호르몬의 어떤 보존을 신경 쓰고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자. 자, 올해 2026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근육의 유연성, 마음의 유연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마음의 유연성은 뭐겠어요? 늘 상대를 긍정으로 쳐다보고 긍정으로 듣고 내가 더 주고 싶어 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유연성을 키우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는 더 그런 것 같고, 저는 이 늘 다짐하는 게 환자분들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말을 듣다 보니까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마음 아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딱 원인이 뭐냐면 불통이야, 불통. 다른 거 있잖아. 크게 잘못하는 건 아니야. 작은 것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부부가. 다른 단어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마음의 유연성을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갱년기 호르몬 균형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유연성입니다. 왜 유연성이 왜 중요하다? 소통을 여는 출구야. 소통, 관계성 회복이에요. 그리고 긍정 마인드가 됐을 때 모든 게 재밌고 또 하고 싶어져요. 특히나 남편이 S타입이면 그냥 잘한다고만 칭찬해 주니까 더 이익이 돼. 왜 그거 못하냐, 한 번 지적하면 세 개를 안 해버려. 근데 M타입들은 지적은 좀 정확하게 해주지만 그렇지만 자존심을 세우면서 지적을 해주셔요. 중요한 지혜예요. 고지곧대로 팍팍 지적하면 불통으로 가요.
불통은 불균형이야. 폐경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소에서 분비된 에스트로겐이 멈춰.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저하해. 부신에서 안드로겐, 이게 바로 뭡니까? 남성 호르몬 종류예요. 이런 것들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가 되면 돼요. 근데 양은 적지만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신과 그다음에 지방 조직, 피부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 특히 뇌 관리. 부신은 장기, 신장 위에 있는 깔때기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부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뇌, 조직, 피부, 뼈 이런 것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일정한 호르몬을 거기에 효소로 가미해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갱년기가 돼도 건강한 사람 건강하고, 어떤 사람 갱년기 되기 전부터 갱년기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분비된다 안 된다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 기타 호르몬들이 안정적으로 가면 체내와 특정한 효소에 의해서도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고력, 충분한 휴식,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하고 운동하고 어떤 게 더 호르몬의 영향을 더 크게 줄까? 사실은 수면이 더 강력해요. 운동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영양 문제는 뭐 단백질, 지방, 비타민, 부질은 뭐 충분히 근육 유지를 해서 운동 꾸준히 즐겁게 즐거운 취미생활로 활력 있는 일상을 유지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성 호르몬 그 식생활 연구 동향을 보니까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서 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영양소가 호르몬 대사를 바꾸느냐,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든지 에스트로겐, 그래서 식이섬유와 관련된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단백질,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뭡니까? 활성형 단백질이냐, 불활성형 단백질 섭취하느냐,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대사 경로에 대해서는 블로콜리나 켈과 같은 십자가, 채소 문제나 오메가3 불포지방산 문제, 이것들로 인해서 대사가 잘 된다. 매연 독소가 덜 생기는 식사를 하느냐, 독소가 많이 생기는 나쁜 그런 대사를 하느냐, 소위 가공육이라든지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과 식생활, 이런 부분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풍부한 수분 문제, 환경 호르몬 문제, 이런 것들, 과일,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 내 세포를 공명시키는 물질이냐. 공명시킨다가 뭐예요?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물질이에요. 내 몸이 좋아하는 게 들어오면 내 몸은 웃어. 세포의 활성이 일어나. 효소, 호르몬이 잘 나와. 근데 세포가 싫어하는 게 들어오면 멈칫. 그게 저항성으로 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저항성 음식으로 간다. 거부하는 물질로 가면 몸이 조직이 굳고 기능을 안 하는, 멈추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냐 끄느냐는 이 세포가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지 단백질이라는 것이 키는 게 아니야. 근데 과거 그냥 단백질을 잘 먹는 사람들이 호르몬 기능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단백질 연구하고 있어. 근데 거꾸로 단백질 먹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단백질을 주로 먹어요? 운동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분들이 호르몬 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어. 뭘 잃어버렸죠? 활성형, 불활성을 잃어버렸고 저항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 어떨 때 저항성이 올라가느냐 낮으냐는 운동을 꾸준하게 많이 했을 때 저항성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기는 뭐다? 세포가 저항하는 물질이냐 아니냐가 더 큰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위한 식생활 목표가 이제 결정됐어요. 영양 대사의 안정과 독소 배출이 기야. 그럼 영양 대사의 안정은 뭐겠어요? 대사 효율을 높이는 물질이 내 몸에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그때는 독소가 적게 만드니까 독소 배출도 중요하지만 영양 대사 효율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독소가 적게 생기죠. 무슨 식사예요? EBM 식사 아니에요? 호르몬의 재료의 품질을 높이자. 얘기 뭐겠어요? 나쁜 지방 대신 착한 지방을 먹자. 그 얘기는 여러분 타입에 맞는 기름을 섭취하면 돼. 불포 지방산 계통이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줄이자. 가짜가 누리면 내 몸은요 어때요? 불안해져. 우물쭈물해요. 상대방이 그냥 막 악을 쓰거나 막 성격이 불안한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가짜가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그 주인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교란이 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줄이기는 저항성을 줄이는, 소위 민감도가 높은 음식 생활을 한다는 거고요. 정제된 거, 설탕 같은 거라든지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나죠. 바로 흡수가 이루어져. 쓰고 남은 호르몬 청소,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물들, 이것들이 장내 미생물들을 유형 미생물로 바꿔줘요. 장내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또 이런 물질들이 결국 쓰레기를 잘 내보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물이라도 충분히 마시면 소변으로 혈액내 떠도는 독소라도 많이 빼버리는 입장에서의 쓰레기 청소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운동, 생활 습관, 생체 리듬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기름으로 만들고 혈당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소,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여성 호르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양대사 안정과 독소 배출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많은 일들이 안정적으로 잡혀 나갈 수 있겠다. 호르몬 관련 여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EBM이라고 하는 원리를 놓고 지금 여성 질환 치료를 놓고 몸부림치는데 치료한데 뭘 치료해요? 어떻게? 혈액이 탁한 게 좋은 거예요? 묽은 게 좋은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안 좋고 당도 마찬가지, 체중도 마찬가지. 다 적절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밸런스야. 좋아해요. 안정이에요. 그게 EBM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성 질환 치유는 기준이 없어. 건강은 뭐냐? 안정된 상태예요. 안정된 상태는 맑은 상태야. 관계성의 건강은 뭐냐? 소통이 되는 상태야.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리가 뭐냐? 여기에만 있어. 체내 독소, 스트레스 요소 해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르몬을 균형 있게 우리 몸에서 분비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호르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호르몬 분비된 곳은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분비돼서 일정 기간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고 큰 흐름은 먼저 정제 및 가공식품, 편의식품을 절제하고 자연식품을 섭취하자. 양질의 지방, 단백질, 칼슘, 철, 미네랄 섭취를 해야 된다. 비타민 A, B, C, D, E 이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없는 감사, 사랑의 마음생활, 생체 리듬 바르게 유지하는 거, 신진대사를 높이는 EBM 균형 식사입니다. 여기서 다 중요한데 마지막 거 없으면 꽝입니다. 꽝. 이것만 가지고 영원히 답을 못 찾아. AI로는 네 개는 찾을 수 있어. 여기에 이 EBM 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꽝.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끊고 그 먹기 전부터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야. 근데 우리 인체는 해내더라는 거죠. 어떤 물질이 여러분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질이 들어가서 여러분 몸이 바뀌어서 호르몬이 안정이 되는 거지. 밖에서 호르몬을 바꾼다 그 큰일 날 일이야. 호르몬을 바뀌어서 절대 바꾸면 안 돼요. 호르몬은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호르몬이야. 정제 탄수화물과 합성, 가공식품 이건 왜? 가짜 신호를 만든다 그랬어요. 정제된 것은 뭐야? 인슐린 스파크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합성 첨가물 색소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죠. 호르몬 교란의 아주 주범이야. 양질 지방산, 지방산은 아까 뭐라 했어요? 호르몬의 주원료, 여성 호르몬의 주원료. 그중에서 필수 지방산은 몸에서 합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잡숴야 되니까 연어, 꽁치, 견과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또 다른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한 것도 있고 뭘 모르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호르몬 교란이 더 심해지겠지. 비타민 A, E 중요하죠. 비타민 A는 뭐예요? 에스트로겐 과잉 분비되는 것에 억제 시스템이 비타민 A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비타민 E는 뭐예요? 혈액을 맑게 하고 또 항산화 효과를 내는 데 입장에서 A와 E는 혈액 정화제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함부로 생성되지 않도록 분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비타민 A와 E는 중요한데 돼지고기에도 비타민 A가 많다. 특별히 많지 않아요? 호박에도 많고 M타입들 뭐 당근만 알았죠? S타입들 단감도 있네. 뭐 하나가 474 정도 나왔으면 한번 한 2개 잡으면 되지 뭐. 그죠? 비타민 E는 중요하죠. 해바라기씨 같은 거, 견과류, 아몬드 같은 것들, 땅콩,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비타민 B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표현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매연을 적게 하는 물질이에요. 대체적으로 비타민 종류는 혈액을 정화하는 쪽에 역할을 많이 해요. 혈액을 맑게 하는 데서 비타민이 중요한 핵심 키고요. 비타민 B그룹은 뭘 많이 하냐면 들어온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비타민 B군이 해요. 그만큼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뭐예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러요. 떨리는 거, 신경 불안하게 하는 거. 마그네슘도 역시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생각하는 거죠. 호박씨도 많네, 멸치도 많네, 아몬드, 콩도 많네, 녹색 채소에도 많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 것을 딱 찾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철분과 비타민C. 이건 호르몬과 철분의 어떤 관계가 있겠냐. 자, 철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물질이죠. 산소가 대사 효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굉장히 활력이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철분이 굉장히 중요해. 철분은 누구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냐면 또 비타민 C에서 흡수가 이루어져. 비타민 C는 또 뭐예요? 우리 몸의 독소를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 세포의 재생, 호르몬 재생 이런 재생 쪽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타민 C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서 철분과 비타민 C는 함께 드셨을 때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을 때는 시금치하고, 소고기를 먹을 때는 뭐하고 먹으면 좋겠어요? 브로콜리를 살짝, 아니면 파프리 같은 거 소고기 먹을 때는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비타민C가 많은 채소들을 타입별로 선택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와 관련돼서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뼈 건강이 호르몬 건강하고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피부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아까 부으신 그 장기도 건강을 유지해주면 우리의 그 호르몬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다. 뼈를 튼튼하게 되니까 뭐냐, 운동을 하다, 강도 있게 운동하자는 거죠. 골밀도를 높이면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 필요한 게 칼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무제한 약물 사용 문제는, 약물은 모든 대사를 다 멈추게 해요. 차단. 여러분 병원 가면 쓰는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모든 반응 스톱, 스톱, 스톱. 활성을 다 차단한 약이기 때문에 호르몬 생성이 아니라 방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만드는 물질이 화학물질이다.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생체 리듬, 11시 이전에 꼭 자는 거,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꼭 움직이는 거, 강약으로 한 3분 호흡을 하는데 뛰고 한 7분 천천히 걷고, 계속 강만 갔다면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으니 30에서 40%는 좀 강하게, 더 힘든 분들은 한 20, 30% 하고, 강하게 또 약하게 60%에서 70%는 조금 강하게 천천히 호흡을 풀 수 있는 편안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죠. 마지막 정리해보면 이뱀 영양 균형 식생활 실천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호르몬 균형은 어디서 일어난다? 내 몸의 안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항진된 상태에서도 아니고 불안한 상태에서도 아니야. 항상 안정된 상태입니다. 안정된 상태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음식과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했어. 호르몬과 직결된 음식을 어떻게 해요? 영양소의 균형을 이룬 또 어떤 음식? 자연 음식을 나의 유전자 특성에 맞게 조금 부족하게 드시자. 방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음식물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열량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산소, 요것은 조절 영양소인데, 무게중량으로 했을 때 조절소 50%, 이 열량 영양소 50%를 잡수게 되면 사람이 그것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머지 찌꺼기는 염증, 독소, 혈전, 결석 같은 것이 형성이 됩니다. 염증, 독소, 혈전, 결석이 적게 생기려고 하려면 나의 유전자 특성을 알자.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유전자 특성을 알아서 관계를 맺혀야 돼요. 영양소의 비율은 이렇게, 탄수화물은 한 30%, 단백질, 지방군은 한 20%,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군을 50%, 이러한 비율로 어떻게 섭취하자? 음양 합평지인될 수 있도록, 내가 플러스면 자연을 마이너스로, 내가 마이너스면 자연을 플러스로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섭생원리예요. 그랬을 때 호르몬 균형, 건강인이 된다. 과학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뭘 못 찾고 있다? 화평인을 못 만들고 있어. 화평인. 아까 제가 건강이 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편안한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지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서 유연성 키우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호르몬 건강, 호르몬의 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소통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뇌와 여러분 몸의 소통,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의 소통,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 가까이 있는 친구든 그놈들과의 소통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유연성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비우고 내가 뒤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분들의 몸이 되면,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근육을 잘 키우시면 호르몬의 건강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